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시즌1이 끝났음에도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보자! 특히 1970년대 격변기 한국을 무대로 하는 이번 드라마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재력과 영향력의 최고점을 노리는 인물 백기태와 그를 끈질기게 쫓는 검사 장건영의 대결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죠. 너 날 절대로 못 지켜. 또 두 배우 외에도 조여정, 노재원, 박용우 등 화려한 라인업을 내세우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다룰 영상에서는 조여정이 맡은 백음지 역의 모티브가 된 인물부터 드라마에 숨겨진 실제 뒷이야기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느냐, 그게 중요하지. 여기 간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가 보이고, 네, 이 사람은 바로 배우 조여정이 연기하는 고급 요정의 마담 백음지입니다. 네,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국가의 권력을 은밀히 쥐고 흔드는 여인 백음지 역을 맡았습니다. 먼저 백음지는 높은 분들이 드나드는 고급 요정의 마담으로 욕심이 많고 실리에도 밝은 인물로 등장하죠. 특히 뛰어난 외모와 상대를 홀리는 언변 등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인데요. 그렇게 그녀는 어린아이를 아는 채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는 장면을 통해 드라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이의 아빠가 누구길래 그녀의 등장에 황국평 국장은 물론 대통령 경호실장인 천석중마저 긴장하는 걸까요? 사실 이 백음지 역은 실제로 1970년 서울 고급요정의 종업원이었던 정인숙이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또 실제 인물, 실제 사건 모티브가 있다 보니까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인물이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을 당연히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당시 KBS의 유명 작가 장사공과 사귀던 정인숙은 남자와 헤어지자 자신의 뛰어난 외모를 살려 선운각이라는 요정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게 되죠. 그러던 1960년대 후반 미혼이던 정인숙은 아들을 한 명 출산하는데 그 아들이 당시 정권 최고위층의 자녀라는 소문이 돌았기에 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금지야, 백금지야. 전현적이 왜 나올지 감이 안 잡히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장면에 등장하는 요 아기죠. 그렇게 위세등등하던 정인숙은 1970년 3월 17일 밤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고에 의해 총살되는데요. 그냥 보내주면 안 돼. 특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정인숙의 수첩에는 각계 고위 인사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통령 경호실장은 물론 중앙정보부장에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드라마에서도 백기태가 이 수첩을 통해 천석중과의 접점을 만들었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원하는 게 뭐고? 저한테 이 돈을 다시 투자해 주십사. 간청드리러 왔습니다. 제 돈은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얕은 정인숙이 죽던 그날 밤 정인숙의 차를 실제 역사에서는 그녀의 넷째 오빠 정종욱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백음지가 차를 타던 도중 오빠, 성국이 생일이. 오빠라고 말하는 대사로 보아 이 장면 또한 역사적인 사건을 재구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드라마에서는 마치 백기태가 백음지를 살해한 듯 끝나지만 실제로는 사후 현장에 있던 오빠 정종욱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에 의하면 정종욱은 난잡한 생활에 자신을 멸시하던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한 뒤 소재하던 권총으로 살해했다라고 발표했으나 오히려 정종욱은 건너편 차선에서 의문의 차량을 봤다고 진술하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후 결국 범인은 오빠인 것으로 밝혀지며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사건은 종결되었죠. 근데 진짜 이 당시는 꼬롬한 게 많긴 하다. 백음지가 왜 그러느냐에 대한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는 씬이 있어요. 어떤 씬인지 아시죠? 그년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 사실 조여정 배우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백음지라는 인물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이 캐릭터가 모든 남자들이 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무파탈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여정 배우는 백음지에 완벽히 빙의하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 연기도 중 자연스레 애드립을 칠 정도로 그 배역에 몰입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자기야.
근데 여기 보면 현빈이 살짝 당황한 듯 눈빛이 흔들리는 게 포인트인데 진짜 시즌1 3화는 백음지 캐리 인정. 그럼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던 다음 실제 사건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1970년 일본 항공 여객기 납치 실화 요도호 사건입니다. 俺はただのビジネスマンだ。 먼저 한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我々は北朝鮮へ行く。 심지어 이 남자는 머리에 총을 댄 채 기장까지 협박합니다. 네, 여기 비행기를 납치하려는 요 사람들은 바로 공산주의자 동맹 적군파라고 불리는 일본의 신자파 활동가들이죠. 그리고 이 비행기에는 10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납치 사건은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 당시에 납치범들은 기장에게 북한의 평양으로 갈 것을 요구했고 실제 역사에서도 이 요도호는 38선을 넘어갔지만 마침 38선과 휴전선이 아직 완벽히 일치하지 않았기에 비행기는 아직 대한민국 영공에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를 몰랐던 일본 기장은 평양이라 생각하며 송신을 했고 이후 여기는 평양 진입 관제라는 수신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답변은 납치범들을 속이기 위하여 한국 측에서 평양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기지를 발휘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한국 관제사는 자신이 평양 관제사임을 연기하며 이 비행기를 김포국제공항에 착륙시키게 했고 그 결과 한국에서는 위장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평양으로 둔갑시키는 대규모 몰래카메라를 실행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공항 인근 주민들과 인민군으로 위장한 군인 등을 통해 나름 공을 들이며 그들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 드라마에서도 실제와 마찬가지로 납치범들에게 들키는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 바로 이번 작품의 주인공 백기태인데요. 네, 드라마에서는 백기태가 그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고 기내에서 납치범들과 직접 담판을 벌이죠. 먼저 백기태는 마약을 빚기로 그들을 설득하는 한편 비밀 쪽지를 통해 더블 하이제킹 전략을 계획한다거나 심지어 납치범들이 김포공항을 평양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본인이 해내는데요. 결국 백기태가 기내에서 범인들을 역인질 삼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상상력을 추가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의 요도호 사건은 백기태가 적군파 조직원들을 단숨에 휘어잡는 모습을 통해 그의 비범함을 단번에 각인시키는 장치로 역할을 한 것이죠. 물론 이 메인코에서의 요도호 사건은 허구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미노 감독은 진짜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 실제 그 시대의 비행기를 공수해와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저 기종의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한 대가 전시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진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드라마 재밌었던 이유가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에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세상을 바꿀 것이다.